과연 네? 국민의당의 정체성은 뭘까요? 아니 그래서 얘기하셔야지. 지금 그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. 갈라질 것 같다. 그래서 그 국민의당 정체는 아주 분명합니다. 네. 호남을 베이스로 한 뭐 DJ 정신부터 시작해서 네. 호남 정신을 계승한 데다가 플러스 안철수. 네. 이게 조합이 약간 요상하기도 한데 어쨌든 잘 버무려가지고 국민의당을 이제 선거를 치른 거죠. 총선을 치른 거였는데 잘 안 버무려지나 봐요. 네. 사실 안 버무려지니까 이게 이제 물과 기름처럼 자꾸 겉도는 것 같기도 하고 현재 보면 거기다 박지원 최고 여파로 이제 국민의당 당내 내용이 더 이제 막 심화되고. 예. 그런데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임시국회를 마치고 나면 안철수 대표, 예. 유승민 대표가 전격적으로 통합선언을 할 거라는 거죠. 근데 이 통합선언 한다는 것은 이제 국민의당의 뭐 지도부와 호남 쪽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그냥 외면하고 그냥 강행하겠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.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. 네.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했어요. 네,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네. 아마 국민의당 의원님들 만나서 여쭤보면 전당원 투표는 할 것 같다는 분위기입니다. 전당원 투표? 예, 그러니까 이 전당원 투표를 해서 당의 해산과 통합에 대해서, 그러니까 당의 운명에 대해서는 이제 전당원 투표로 결정이 돼 있는 모양입니다. 네. 아, 그건 그래서 결정했어요? 예, 그게 돼 있고, 그러니까 이제 하겠다고 결정한 건 아니고요. 전당원 투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근데 예전에 YS 3당 통합할 때, 막 그때 노무현 대통령 막, 문제 제기합니다! 그때도 네. 사실 뭐, 그 거수기 해서 그냥 통과시켜버렸거든요. 저는 그렇게 될까봐. 아마 그럴 가능성은 없어요? 그냥 아니, 몇 명 모여서. 그 가능성보다는 어떤 분들은 뭐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혹시 강목전당대 기억나시죠? 용팔이 사건? 용팔이 사건. 그때 좀 볼상사나운. 볼상사나운. 네, 볼상사나운 전당대회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. 네.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. 그래서 왜 그러냐면. 네. 그럼 뭐 일부에서 안철수 놔두고 호남분들 그냥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? 뭐 네.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 간판은 의외로 중요합니다. 네. 아마 서로 나가라고 싸움할 가능성이 있고요. 비례대표 13분이 계시죠. 예, 그러니까 서로 나가라고 싸움하실 분 계시고 서로 나가다고 하다가 나가라고 하다가 너가 나가라 하다가 합의를 보면 네. 해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제 해체. 해산. 예, 해산할 경우에 저도 궁금한 게 비례대표 13명. 유지가 됩니까? 여러 유지됩니다. 그러니까 맞다. 해산, 출당 이런 경우 다 유지가 되죠? 유지됩니다. 해산 출당은 유지가 네, 된다. 자진 탈당하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완전히 흩어모여. 예. 해쳐모여. 해쳐모여. 해쳐모여 할 경우에는 됩니다. 그래서 그 싸움을 근데 이게 바로 결론 나기 쉽지 않아요. 왜냐하면 국민의 이게 정당의 간판, 그다음에 총선을 치른 정당의 간판을 갖는 정치적 무게도 있고요. 아마 돈도 걸려 있을 건데. 돈이 또 걸려있네요, 진짜. 그래서 등등과 관련해서 보면 네. 쉽게 어느 한쪽에서 우리가 나갈게 털고 뭐 털수 털고는 일어서거나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해산되고 만약에 뭐 출당시켜서 그 13명의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면 13명의 비례대표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어디로 가는 거예요? 13명 비례대표들은 본인의 정책 성향에 따라서 흩어지겠죠. 포트피플 돼가지고 막 다니다가 막 우리 당도 쑥 근처로 왔다가 근데 우리 완전히 개별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. 의원들이 단체적으로, 네, 조직적으로. 저는 조직이라기보다는 이게 리더가 있든 없든 간에 어렵게 되면 전망이 잘 안 쓰면 일단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. 포트피플. 네. 예, 흩어지지 않습니다. 모여서 근데 생각은 다 제가 조금씩 다른데 다 초선이니까. 예, 조금씩 다르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자, 누가 좀 자기들 걷어준 사람 없나 해서 다니면서 이제 눈치를 보게 되죠. 이게 딱 모여 있습니다. 절대 흩어지지 않아요. 네. 그럴수록 흩어지지 않습니다. 네, 그렇죠. 그러다가 이렇게 뭐 이렇게 물고 터지면 막 막 흩어져서 몰려가죠. 그냥 예. 물고 터질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. 예, 몰려갑니다 그때는. 우리 당원분들 그 SNS 상의 당원분들은 국민당과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. 네. 지금 이 상태로 가면 통합이 아닌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해친 다음에 해체되고 몇몇 분들이 타진을 하고 그중에 뭐 정말 당의 부분적으로 어떤 성향과 목표에 부합하고 뭐 괜찮은 분을 한두 명 정도. 뭐 네, 이렇게 우리 되겠죠, 당 뭐. 지지자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실제 저 당의 국민의당에서 네. 지금 뭐 호남 뭐 평화계획 연대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제가 볼 때 그런 말씀 네. 안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개별 입당은 안 하실 겁니다. 그쪽에서 오히려 관건은 평화계획 연대 쪽이 20석을 만드냐 못 만드냐에서 사활을 걸 겁니다. 네. 그래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걸 일체 목표로 할 거고요. 20석의 원내교섭단체만 만들어지면 저희 당 입장은 대단히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. 진정한 캐스팅 보트를 휘두를 겁니다. 예,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과제가 무지하게 많은데 네.
이 과정에서 대단히 힘들게 할 거고요. 네. 그러니까 비용이 비싸집니다. 이렇게 그렇게 되겠네요. 네. 해쳐 모여서 바른당하고 붙은 분들은 우리 당하고는 좀 더 먼 먼, 쪽으로 네, 가는 저 거죠. 멀리 거고. 가는 거죠. 네. 우리 당하고 좀 가까운 데 있는 분들이 한 10몇 명에서 20명. 네, 그 20명을 만드는 게 지금 핵심이 됩니다. 예, 아. 그렇게 되면 진짜 이제 캐스팅 보트. 네. 야. 그렇게 캐스팅 보트 되면 우리 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뭐 우리가 고르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. 그렇죠. 예, 그쪽도 똘똘 뭉칠 똘똘 테니까. 뭉쳐서 우리 당의 요구가 많아질 겁니다. 이번에 예산하실 때 보셨잖아요. 네. 예, 많은 요구가 있었고 한데 그 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. 예, 그래서 당 입장에서 보면은 결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. 네. 아니 근데 지금 그 시기를 네. 김영호 의원님은 임시회 종료. 그럼 며칠 안 남은 거예요. 그럼요. 그렇게 보십니까? 시기가 그렇게 빠르다고 보십니까? 심리적으로는 이미 분당 수순입니다. 오늘도 평화개혁연대 하시는 분들은 광주에서 따로 지금 통합 반대 토론회 하고 계셨고요. 네. 저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는 부산 가셔가지고 국민통합 모임 하시면서 또 두 분이서 나랑 똑같은 머플러 메고. 그 안철수 대표하고 김대중 대통령 마라톤 대회 가서 그 현장에서도 사실 박지원 전 대표도 막 계란 맞고. 세례 막 맞았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 안철수 대표를 반대하는 시위와 또 그 박지원 대표를 또 반대하는 시위가 분들. 있죠. 네. 야, 그러니까 뭐 호남 정신 또 김대중 정신 계승하겠다는 분들이 와, 완전히 이제 남남이 됐군요. 네, 그러니까 네. 저는 심리적으로는 이미 약간 완전히 거의 분당 이상의 상황이 분당됐다. 심리적으로는 분당됐다고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네.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분당을 할 것인가, 분당 시점이 어느 것인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바른당에서 한 두세 분, 네 분 정도 되는 분들이 이게 소위 보수통합에 네. 대한 유승민 대표의 비전과 전망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먼저 나갈 것 같아요. 아. 먼저 나가고 그 먼저 나간 타이밍에 안철수 대표가 유승민 대표와의 이제 정치적인 이제 연대의 문제를 이제 고민을 구체적화시킬 거고 지금 현재 토론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. 네. 이 토론을 한 마무리 끝나고 나면 전 절차를 밟으실 거예요. 형식적 절차를 밟으신 네. 거죠. 근데 당 대표와 지도부가 형식적 절차를 밟겠다고 덤벼들면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. 네. 아까 전당원 투표까지 그렇죠. 해서 이제 밟아 나왔고 이제 그 과정에서 문당은 가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면 일부에서 이제 거의 찬성하지 못하는 측이 탈당을 하든 아니면 그 안에서 농성을 하든 이제 뭐 정책 행위들을 계속 해나갈 것 같아요. 그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 통합하면 실제로 이제 호남은 버린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? 호남을 네, 뭐 그런 이야기들이 예, 있어요. 사실은 네. 본인 어느 정치인이 네. 어느 한 지역을 버린다는 얘기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. 그렇죠. 네, 함부로 하지만 지금 호남의 정서는 바른정당과 통합하라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. 예, 근데 네. 본인은 이제 또 가서 한번 본인이 진짜 달걀 맞으러 한번 갈 것 같은데. 네, 그러니까 네, 분위기는 오히려. 굉장히 안 좋아질 것 예, 같죠. 안 좋아지는데 그 호남에서. 와중에서 자기는 본인들의 새로운 보수, 중도 보수, 뭐 중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. 새로운 중도 보수, 합리적인 중도 보수, 뭐 따뜻한 중도 보수라는 기치를 내걸고 소위 우리 정치에서의 블루오션을 찾아서 가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. 네, 네, 네. 뭐 유승민 대표도 비슷한 것 같고, 근데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준 정치력으로 보면 그 블루오션은 본인들 것은 아닌 것 같은데. 네. 예. 그래서 어쨌든 함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버리지 않으신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기치를 걸고 호남을 설득하겠다고 나서실만 하다. 그리고 가셔서 계란도 맞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진정성을 보이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. 정치적으로는.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를 들자면 버리고 완전히 딴 살림 차리고 정치라는 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. 아니, 혹자들은 또 이런 평가도 하더라고요. 그 안철수 대표의 이제 앞으로의 향후 행보를 YS의 3당 통합 때 예. 뭐 호랑이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.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른정당과 통합하고 이후에 또 자유한국당과 보수연합 통합을 한 다음에 그 정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. 그러니까 YS가 민주진영에 있다가 이제 보수정당의 대선 후보가 되잖아요. 뭐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런 구상을 갖고 역삼당 있다라고 합당 얘기가 예. 나옵니다. 혹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. 그러니까 역삼당 네. 합당 얘기는 여의도 바닥에서도 아마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나왔어요. 계셨어요. 네, 네. 계셨는데 조금 그 안철수 대표를 좀 그냥 뭐 그까지 사람을 몰아가기 좀 그렇고 좀 이해하는 편으로 얘기하면 네. 어떤 거냐면 중도 보수 아까 얘기했듯이 합리적이고 중도적이고 따뜻하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새로운 보수를 새롭게 만들고 네. 그 보수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네. 꼴통 보수 네.
비합리적이고 수구보수. 수구보수를 대체하고 음. 그 대체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그나마 나름대로 개별적인 합리성과 이런 것들 갖춘 사람들을 또 흡수하고 해서 새로운 보수를 건설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.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제 역삼당 합당으로 얘기하는 거고, 그게 이제 좋게 얘기하는 거고, 네.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결국은 바른정당 합당하고 2차로 저쪽 자유한국당 합당하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요.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거죠. 현실적으로는 그 이야기도 예. 가능성이 매우 높죠. 그러니까 특히 유승민 의원이 지역구가 대구인데 자유한국당과 통합 없이 다음 총선 뭐 사실 뭐 확신할 수 없잖아요. 하긴 또 네. 자유한국당 중진들이 다 지금 대구로 몰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. 네. 네. 중진들 다 대구 몰려갔고요. 지금 뭐 네. 대구시장 경선 핫할 것 같고, 네. 경북지사 경선 핫할 것 같습니다. 부산시장 핫하고. 예, 핫하고. 네, 예, 네. 거기는 딱 이미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? 본인들 지방선거 전망 얘기하면서 영남 하여튼 수성에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얘기하셨던 것 뭐 같아요. 대구 지역구 이미 뭐 네, 본인도. 네, 본인도 뭐 대구 지역구 네. 이미 이야기를 하셨고요. 박주원 최고 사건을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이제 정치 공작을 위한 허위 제보를 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책임은 꼭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.